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술교사 홍지혜입니다. 여러분과 3월 18일 날 처음 만나서 5월 11일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굉장히 좀 슬픈 마음이 밀려드네요. 그래도 이 슬픈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오늘 마지막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할 수업은 우리 삶과 미술 교육입니다. 우리 삶에서 미술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얼마만큼 미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혜의 하루를 한번 공개해 볼까 해요. 지혜는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몇 시에 자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중학생 때부터 하루 계획을 다 짜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다 칸으로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한 다음에 만약에 성취를 했다면 형광펜으로 탁 체크를 했던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노트를 펼쳤을 때 와, 내가 이만큼 했구나. 혹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안 했었나? 이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지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초등학생 때 많이 계획을 세워봤던 그런 하루 일과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선생님은 보통 7시쯤에 일어나요. 7시쯤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출근 준비를 한답니다. 선생님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거든요. 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한 8시 10분에서 30분이면 학교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4시 반까지 학교 생활이지만 일반적으로 4시 반까지지만 5시 반 정도까지 일을 해요.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씻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8시쯤 되면은 늦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스트레칭 하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TV 보고 좀 뒹굴뒹굴 하면서 멍도 때리다가 한 12시, 1시쯤 되면 잠에 빠져들지요. 자, 여러분들도 하루를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 중에 수면의 시간을 제외하면 한 3분의 2, 16시간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이 16시간 동안 미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도 선생님의 하루예요. 그러면 이 삶 속에 미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혜는 7시 10분에 일어난대요. 그때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시간에 가장 큰 고민이 어떤 옷을 입을까예요. 우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꽃무늬 옷을 입을까? 아닌데 그 옷을 입으면 좀 뚱뚱해 보일 것 같아.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오늘처럼 검정색 옷을 입을까? 이렇게 가장 큰 고민을 한 다음에 출근을 하지요. 그럼 학교에 도착하면 별벅스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샀던 텀블러에다가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담아서 마시며 이제 아침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회의가 있는 날이래요. 요즘은 마스크가 필수품이지요. 근데 예전이랑 다르게 오늘날 마스크는 제각기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회의 주제는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출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어쩌죠? 지혜는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졌나 봐요. 그래서 교무수첩에다가 열심히 듣는 척 하면서 예쁘게 꾸며보는 활동을 했답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의가 끝나고 이제 등교 계약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등교 계약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데 책상 배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알림판을 어떻게 꾸며서 아이들에게 시선 집중을 시킬까? 그것과 관련해서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가 피곤했어요. 나에 대한 보상으로 고기 파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산 꽃무늬 접시에다가 이제 야채와 소금으로 간한 돼지 등갈비를 얹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예요. 지혜의 하루 중에 미술과 상관이 없었던 건 몇 번일까요? 1번 하루의 일과 이제 선생님에게 가장 큰 일이죠. 이날 옷을 잘못 입으면 선생님은 하루가 막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입는 거 1번일까? 2번? 2번 같기도 한데 근데 디자인이란 단어가 들어갔네? 3번일까? 3번에 뭘까? 그건 또 예쁘게 꾸며봤대. 그럼 3번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4번일까? 여기도 꾸미기가 들어갔네? 그럼 5번일까? 뭘까? 자, 정답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두가 미술과 관련된 활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옷을 입을까 자체부터 배색부터 디자인 모든 것까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의 체형, 날씨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거 자체가 미술 활동이지요.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이 땡땡벅스에서 디자인을 고민하면서 샀던 텀블러 이 자체도 미술입니다.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따라 마시는 자체도 미술 활동이지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취향에 맞춰서 샀는 그 마스크마저도 디자인에 속하니까 미술 활동이 될 테고요. 선생님이 딴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낙서 미술을 한 거예요. 이것도 미술 활동이 되고요. 책상 배치 또한 미술 활동이래요. 이거는 바로 실내 환경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마지막으로 새로 산 꽃무늬 접시. 이것도 개인 취향이지요. 이것도 미술 활동이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해요. 휴대폰이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한 5월달, 작년 5월달쯤에 샀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휴대폰을 사고 나니까 이게 선생님 나름 좀 고가의 휴대폰이거든요. 예전에 휴대폰을 살 때는 좀 저렴하고 그냥 통화만 되면 돼 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생각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나에 대한 투자를 해볼 거야 라고 하며 구매한 휴대폰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이제 덜렁거리는 게 있어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케이스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어. 이거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셔요. 작품이 너무 멋져요.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이와 같이 휴대폰에 이제 케이스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갑을 여니까 돈도 있네요. 선생님 옛날에 별명이 신사임당이에요. 좀 닮았다고 하던데 닮았나요? 자, 세 번째는요. 펜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안에 적힌 글자? 2019년 지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펜은 선생님이 직접 만든 펜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실 거죠? 그래서 증거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선생님이 직접 펜을 만들었답니다. 나무를 끼우고 여기 이렇게 끌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서 펜만 장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선생님이 말한 텀블러예요. 한 6가지 디자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 건강을 생각해서 뜨거운 물을 넣어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안에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야만 되고 또 이제 설거지가 용이해야 되겠죠? 위생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구매한 텀블러예요. 이거는 뭘까요? 선생님 학교에 보니까 있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신을 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용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이 담임을 했던 학생들의 이름으로 다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고 땡땡 누구 이제 다 있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증거 자료가 필요하죠. 이렇게 선생님 항상 보여줬던 사진, 여기에 문신처럼 보이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이에요.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아끼는 신발이에요. 선생님은 블링블링한 걸 좋아하거든요. 아마 큐빅이 1000개 정도 박혀 있나? 예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서산 중에서 학생들과 만든 작품이에요. 전등 디자인, 전등으로 만든 건데 이제 재료는 레고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 8번은 이제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책 받침대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팝아트 할 때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10번째는 선생님이 블링블링한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스팽글, 검정색 스팽글이 많이 박혀 있는데 많이 튀지 않으면서도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게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선생님은 이름보다 물건의 태생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나에게 맞는 것을 구매를 하는 거죠. 가격도 착하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학생들과 작품 활동을 한번 해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총 11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문제가 나갑니다. 지혜의 소지품 중에 미술과 관련이 없는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1번 휴대폰, 2번 돈. 돈이 미술일까? 또 어떤 걸까? 책받침? 책받침도 미술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미술일까? 미술이 관계가 없을까? 6번도 아닐까? 고민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정답은 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1번에서 11번까지 모두가 미술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의 소지품 중에서 생활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몇 번일까요? 생활에서 사용될 수가 없대요. 1번 생활에서 사용 가능하지요. 2번은요? 너무나도 사용 잘 되지요. 3번은요? 선생님이 펜이라고 소개했지요. 4번은요?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있지요. 5번은요? 5번이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 6번? 신고 다니네? 쭉 한번 보시면 바로 정답은 5번, 9번, 11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죠? 5번, 9번, 11번을 한번 제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 9번, 11번을 제외한 지혜의 소지품 중에서 또다시 질문이 나갑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몇 번일까요? 자, 1번 선생님 네이 땡에서 구매를 했어요. 돈 이거 나만 있었으면 좋겠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텀블러? 또 뭐가 있지? 3번 어떤 걸까요? 정답은 1번은 아니고요. 3번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2번이었죠. 3번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4번 어딘가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6번 선생님이 이것도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거든요. 7번은 가지고 있을까요? 8번
누구나 가질 수 있겠죠. 10번 이것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7번이에요. 손으로 직접 만들어지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3번, 7번. 이와 같은 것을 바로 공예라고 한답니다. 공예. 그러면 공예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능적이어야만 해요. 이것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는 당연히 고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장식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거래요.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물건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무슨 공예, 무슨 공예, 무슨 공예라고 붙이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5번, 9번, 11번을 제외한 것에서 이번에는 판매를 위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물건은 몇 번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실용적이어야 된대요. 자, 1번 선생님 휴대폰을 보호하고 있어요. 실용적이지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됐어요. 2번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죠? 실용적이죠? 하지만 판매를 위한 것은 아니지요. 3번. 아까 3번은 선생님이 공예라고 했으니까 제외가 될 테고 4번.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실용적인 물건 맞지요? 6번 또한 그러하고 8번, 10번 또한 그렇지요. 따라서 2번, 3번, 7번은 판매를 위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실용적인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남은 것들은 판매를 위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었다고 보시면 되지요. 이와 같은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기능과 장식, 공예에서 기능과 장식은 똑같이 나가요. 하지만 디자인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대요. 판매를 위해서 아주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종류는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이 있대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다시 원래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다 이제 나머지 안 본 것들이 있거든요. 2번 안 봤지요. 5번 안 봤지요. 9번, 11번은 안 봤어요. 나머지를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번, 5번, 9번, 11번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회화. 평면에 그림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회화. 11번은 조소.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다. 양사방에서 다 관찰할 수 있다. 조소. 그럼 도대체 2번은 뭘까? 여러분들 이건 퀴즈로 딱 내고 싶은데 대량 생산은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미술이래요. 돈인데 미술에 속한다. 이거는 판화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판화의 영역에 속한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회화는 평면에다가 제작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그리는 선, 혹은 기분이 좋았을 때, 혹은 전화통화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그 선, 모든 것들이 회화에 속하고요. 이제 종류는 동양화, 서양화가 있대요. 조소는 그와 반대인 겁니다. 양사방에서 다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조소라고 하고요. 판화는 판에 제작해서 직접 찍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오목 판화에 속한답니다. 상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학교에 계시는 미술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시고 선생님은 큰 전반적인 것들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선생님의 소지품과 선생님의 하루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미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시면 첫 번째는 회화, 두 번째는 조소, 세 번째는 판화, 네 번째는 공예, 다섯 번째는 디자인이 있어요. 이것은 대학교에 가면 미술학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회화는 동양화, 서양화가 있어요. 조소는 소조와 조각이 있어요. 판화는 볼록, 오목, 평판화, 공판화가 있어요. 공예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무슨 공예라고 붙여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이 있어요. 이 많은 미술과 관련된 것들이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들처럼 우리 삶에 다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펜을 살 때 나는 굵은 펜이 좋아, 아니면 가는 펜이 좋아, 디자인은 어떠했으면 좋겠어. 여기 보시면 교복을 구매할 때 다 같은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회사마다 살짝 다르게 나오는 것들. 그래서 나는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거야. 이것조차도 디자인의 활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변에 걸어가다 보면 미술품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우리 집안 곳곳에 미술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삶 속에 미술이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과 관련된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지혜의 소지품을 보면서 미술에 대해서 보았어요. 우리 삶과 미술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을. 그러면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 속에는 어떤 미술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땡땡 누구의 소지품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제시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자, 과제는 에듀스 충남에 있는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양식을 올려놓았어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제 예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의 생활 속의 숨은 미술 찾기입니다. 나의 소지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살짝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과제가 나갑니다. 자, 선생님이 하루의 일과를 글로 작성을 해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루의 일과를 글로 한번 적어봐 주시고 그 속에서 미술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면 화사하게 꽃무늬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검정색, 이거는 날씨 체형을 고려해서 옷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과 조금 미를 고려해서 선택을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양식에 맞춰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혜의 하루, 오늘은 어떠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저녁까지 적어주시고요.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미술 활동들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참 쉽죠.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내 삶과 미술이 얼마만큼 연관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과제는 양식은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있다라는 것을 공지했고요. 제출은 학교에 계신 미술 선생님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어서와 이제 충남 온라인 학교를 촬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근데 정말 그거는 옛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본 적도 없는데
벌써 2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얼마만큼 수업에 참여를 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정도 들기도 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했던 것처럼 화가 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많은 감정들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생 때 시내에서 사람이 굉장히 북적북적 거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이셨어요. 목소리만 듣고 선생님은 알게 된 거였죠. 너무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지요.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 졸업을 했고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알고 얼굴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이건 어서와의 미술 선생님 목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되는 정말 진짜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시점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질병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처럼 습관화되어 있었던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습관 잊지 마시고, 손소독도 잘 하시고 깨끗하게 손도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나중에 거리에서 만난다면 선생님 꼭 아는 척 해주시고요. 약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즐거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들 학교 생활 잘하세요. 안녕 얘들아.